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구조 이론, 그 중에서도 수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정 이론의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환기해 보는 겁니다. 자, 완전 자본 시장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여러 불안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금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봤는데, 그 결과 부채 사용이 증가하면 유리한 효과가, 부채 사용으로 인한 유리한 효과가 불리한 효과보다 더 커져서 결국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기업 가치에서 이 분모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작아지니까 기업 가치는 상승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이론에 비해서 법인세를 고려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근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그게 바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때문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 감세 효과에 대해서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뭐냐? 그리고 그 이자 비용 감세 효과만큼 기업 가치가 얼마나 커지냐? 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과 다음에 자본 비용, 기업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기업 현금 흐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 기업 현금 흐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순영업 현금 흐름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수정 이론을 설명할 때 이 기업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자, 기업 현금 흐름은 채권자한테 가는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가는 현금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그게 바로 기업 전체한테 가는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이 채권자 현금 흐름은 타인 자본 비용, 그리고 주주한테 기속되는 현금 흐름은 자기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했을 때, 자,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은 기업 전체의 평균적인 자본 비용,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 이게 부채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자본 가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채 가치와 자기 자본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그게 바로 기업 가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가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죠. 부채 사용하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이자 비용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 자, 그게 바로 뭐냐? 부채 사용 금액 B, 거기다가 세율 T를 곱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는 것만큼 이 이자 비용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만큼 더하면 그것만큼 부채 사용 기업의 기업 가치는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사용 기업의 기업 가치는 결국 부채 가치와 자기 자본 가치를 합산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그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결과는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업 가치 부분을 봤는데, 이제 자본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부채 기업의 매 기간 기업 현금 흐름, 기업 전체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죠. 자, 기업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채권자 현금 흐름하고 주주 현금 흐름으로 기업 전체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자,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권자 현금 흐름을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고, 주주 현금 흐름을 자기 자본 비용, 이 경우에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L, 레버리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인데, 자, 이게 바로 뭐냐? 부채 가치고, 이게 자기자본 가치다.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던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자 현금 흐름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KDB입니다. 그렇죠? 부채 금액 곱하기 이자율, 타인자본 비용. 한마디로 이건 이자죠, 이자. 그다음에 주주 현금 흐름은, 자, 여기 보면 요게 S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주 현금 흐름은 결국은 자기 자본 가치 곱하기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채권자 현금 흐름하고 주주 현금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채 기업의 매 기간 기업 현금 흐름을 이제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무부채 기업하고 이자 비용 감세 효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기업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 가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 VU에다가 이자 비용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 이게 B 곱하기 T였습니다. 만큼 더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은 뭘까?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은, 자,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은,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을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면 그게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은 VU 곱하기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 자본 비용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무부채 기업의 가치 곱하기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곱해준 거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감세 효과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는 BT였는데, 그럼 이자 비용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자, KD, 타인자본 비용, B, 부채 사용액, 곱하기 T, 세율, 이게 이자 비용 감세 효과다. 이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매기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한연금이니까 이거를 타인자본 비용 KD로 할인한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자, 현금 이자 비용 감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KDBT를 말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 기업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기업의 먼저 자기 자본 비용 보자 이거예요. 근데 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니까 KEL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 앞에서 우리가 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결과가 다르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처음 구한 방법은 채권자 현금 흐름과 주주 현금 흐름으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에다가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더해서 현금 흐름을, 기업 현금 흐름을 구했어요. 방법은 두 가지였지만 결과는 같아야 된다. 이 꼴이 성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다 부채, 자기자본, 부채, 그다음에 뭐 부채,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 타인자본 비용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딱 한 가지 요 VU가 조금 걸린다 그죠? VU가.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 이게 조금 걸리네요. 근데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는 결국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VU 더하기 그다음에 BT였기 때문에
BT였기 때문에 결국 무부채 기업의 기업가치는 VL에서 빼기 BT를 하면 무부채 기업의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VL, 부채 사용 기업의 기업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부채 가치와 자기자본 가치의 합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건 다시 정리하면 자기자본 가치 플러스 부채 가치, 이게 바로 부채 사용 기업의 기업 가치고 거기다가 BT를 빼면 그게 바로 무부채 기업의 가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SB, SB, 그다음에 KD, KE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요거를 VU 대신에 대입을 시킵니다. 대입을 시키고 나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정리하냐?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 여기서 KEL, 그러니까 레버리지 기업,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고 나서 KL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KEL, 레버리지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 더하기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 비용의 차이 곱하기 1-T 곱하기 S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자, 요거 MM 수정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그냥 MM 이론, 완전 자본시장의 MM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MM 수정 이론을 배웠습니다. 완전 자본시장의 MM 이론에서 부채 사용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MM 수정 이론에서 부채 사용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오늘 금방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죠? 자, 요거 똑같고요. 요거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S분의 B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만 붙어 있습니까? 1-T라는 자, 세율과 관련된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더 붙어 있다.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 요 부분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부분이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자본 비용이 요것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기자본 비용이 더 커지면 그것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부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요걸 동그라미 1번, 요걸 동그라미 2번으로 했을 때 이 불리한 효과가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이 불리한 효과가 더 큽니다. 동그라미 2번이 불리한 효과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왜 더 작아집니까? 1-T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이 10%다. 법인세율이 10%다. 법인세가 0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1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다음에 법인세율이 10%다. 라고 한다면 결국 1-0.1이기 때문에 0.9. 그러니까 불리한 효과에다가 곱하기 0.9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율이 20%가 되면
1-0.2가 되어서 0.8. 그러니까 불리한 효과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존재하면 불리한 효과는 더 작아지고 세율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리한 효과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자, 흐름을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에는 완전 자본시장의 경우보다 부채 사용에 불리한 효과가 법인세가 존재하면 더 불리한 효과가 작아진다. 불리한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유리한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상승하면 할수록 불리한 효과는 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자본시장일 경우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자기자본 비용은 부채 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이렇게 변화한다. 법인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변화한다.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미 이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부채를 사용할 때 그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이제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타인 자본을 사용함에 따른 타인 자본 비용을 사용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KD1-T를 곱해주죠. 타인 자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은 명목상의 이자율인데 법인세가 존재하면 그 법인세 때문에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때문에 법인세를 그만큼 적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더 작아진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고려한 타인 자본 비용에다가 자, 이 V는 이제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는 B 더하기 S죠. B 더하기 S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분의 VB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에다가 V분의 S. 자, 이렇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이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 봅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대입을 시키고 나서 정리를 하면 자, 부채 사용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하고 이거는 같은 거예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다가 곱하기 자, 1-T 곱하기 V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1이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0.1이면 0.9죠.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곱하기 0.9 이렇게 나올 것이고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곱하기 0.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90%, 80%가 되니까 더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할수록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더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설명한 바대로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자본 비용이고요. 이 기업 가치는 부채 가치와 자기자본 가치를 합친 거하고 같다. 결국
부채를 사용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이게 커지면 결국 요거 전체로 보면 이게 커지면은 결국 이 전체를 보면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곱해지면 결국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 자본 시장일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 일정,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과 같다. 일정. 그리고 부채를 사용하면 할수록 불리한 효과가 자꾸 커져가지고 자기 자본 비용은 자꾸 커진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자본 시장의 경우, 즉 MM 이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예요. 그럼 이때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자, 타인 자본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부채를 사용할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법인세가 존재하면 불리한 효과가 그만큼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불리한 효과가 자꾸 작아져요. 불리한 효과가 작아지니까 자,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 자본 비용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완전 자본 시장일 경우에 비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기는 하지만 불리한 효과는 완전 자본 시장의 경우보다 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어떻습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원래는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자본 구조의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든지에 상관없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그냥 일정했어요. 그런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그 이자 비용으로 인한 감세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의 불리한 효과가 작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진다.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낮아진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 부채 사용에 따른 불리한 효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불리한 효과가 1-t 때문에 더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 자,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는 부채 사용하고 상관이 없다, 일정하다. 순영업 현금 흐름이 같다면 기업 가치도 같다 그랬어요. 얼마의 부채를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가 존재할 때는 자, 기업 가치가 자, BET,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큼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채 MM 수정 이론에서 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